네, 갑시다. 이제 10쪽의 2번 간부 문제 보죠. 자, A가 B한테 불만을 품고 B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빗나갔네요. 방법의 착오네. 방법의 착오인데, 방법의 착오인데. B가 안고 있던 자녀 C가 맞았다 했을 때 살인 미수와 과실의 경합범은 구체적 부합설이고 역시 A가 B를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했는데 사람이 상해했을 때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발생한 범죄에 대한 고의기수범 인정을 하는 것은 법정적 부합설이 되겠죠.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죠. 근데 이제 판례는 갑의 입장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기수범 틀린 지문이 될 거고요. 을 법정적 부합설이니까 틀린 지문이 될 거고 D 추상적 사실의 착오죠. 지금 요거는 다 뭐예요? 살인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데 죽이려고 했는데 마네킹 손괴를 했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구부든 법부든 미수와 과실의 경합범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동일하다. 3번이 옳은 게 될 거고 4번을 보시면 D인 줄 알고 발사했는데 가보니 D가 아니라 다음은 이었다. 자, 갑 객체 착오에서는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법이니까 틀린 지문에서 이제 옳은 건 3번. 3번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이제 위법성의 4번에 11쪽이네요. 11쪽에 정당 행위가 인정되는 거는 야, 너 사채 쓴 거 알린다? 안 되죠. 그다음에 협박이 되는 것이고 2번에 설치하고 공사 대금 달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공사했으니까 돈 주라고 할 수 있어. 거절한 놈 나쁜 새끼들 맞아요. 그런데 유치권만 확보하고 공사 대금 청구하면 되지. 굳이 내가 공사를 완료한 놀이시설의 보호대를 막 뜯어내고 철거하는 건 너무 과합니다. 정당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3번에 내 도로 트랙터로 길막하면 안 되죠. 정당하지 않고 인정된 건 4번 그 이사장이 사고치고 부정행위 때문에 돈 받아먹고 구속됐다가 석방된 새끼가 또 총장으로 온다고 하니 막아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화 좀 합시다. 대화 좀 합시다. 라고 요구하는데 자꾸 거부해. 찾아가야죠. 찾아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찾아가서 사퇴해라라고 요구하는 거 우리 판례 정당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인정되는 건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2쪽에 8번부터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볼 때 항상 우리가 이게 이 방금 찍다가 같이 하거든요. 남아있네. 자, 우리가 우연방이냐 오상방이냐 중간에 카메라 나갔다 그래가지고 다 찍고 있습니다. 우연방이냐 오상방이냐를 가릴 때 행위자가 자기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면 우연방이고 위법하다고 인식을 다시 반대죠. 네, 카메라 나갔다 저도 인식 나갔다 왔네. 카메라만 나간 게 아니라 제 정신도 나갔나 봅니다. 자, 내 행동이 나쁘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 우연방이고 내 행동은 정당하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 오상방이다 라고 이제 구분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8번은 뭡니까? 불화가 있고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니까 A에 대한 상해 구제보다 질문. 자, 남편 A가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이런 사람이니까 밤에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때리면 됩니까? 우리 혹시 듣는 여성분들 그 남녀 같지가 않아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때리면 돼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상해 고의로 하면 됐다. 술 먹고 들어온 새끼니까 맞아도 싸지라고 정당한 거에는 아니겠죠. 본인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법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연방위.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 뭐 강도를 잡았다. 보면 가보니까 칼을 든 B가 이 강도가 들어오고 있었다. 우연히
강도를 잡았다. 나는 위법하다고 생각했지만 했을 때 이제 정답은 2번이죠. 우연방위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존재하지만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사례로서 나쁜 마음을 먹고 하는 행위반 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강도를 잡아서 결과반 가치는 존재하지 않아 불능미수범을 유추 적용하자는 것으로서 상해죄 불능미수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거는 2번으로 이제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 봅시다. 경찰 간부 문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간부를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식으로 간부를 론칭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내는 걸 보고, 이게 문제는 낼 수도 생각을 해요. 문제 낼 수도 생각하는데, 쟁점이 좀 되고, 그 쟁점에 대한 어떤 답을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인데 자 참 좀 또 우리 현직 분들이라 뭔가 좀 말하기 좀 어려운데 일단 쉬운 거 먼저 합시다. 이 남편이 변태 성향에 강요하는 거 칼로 찌르는 거 정당하지도 않고 과잉방해도 안 되니까 틀린 지문이거든요. 많이 난 지문이고 나 복수하려고 돌을 던졌대요. 복수하려고 했으니까 위법하게 인식을 한 거죠. 위법하게 인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스 중독을 구했다. 깨진 창문 통해 가지고 생명을 구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사람 구했다. 우연방위에서 행위반 가치는 존재하죠. 존재하지만 결과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뭐 조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걔네 다르기 때문에 설명했으니까 이제 이번에 틀린 지문인데 이제 병과 비는 서로 밧줄에 연결된 채 암벽 등반을 둔 철학했으나 병이 암벽에 설치된 고정핀 손으로 붙잡아 계곡에 떨어지진 않았다. 그래서 점점 힘이 빠지고 둘 다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병은 비와 연결된 밧줄을 끊어버리면 비는 죽을 수 있으나 얘 때문에 나까지 끌려가 죽게 생겼어. 내가 이 밧줄을 끊으면 지금 둘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이 밧줄을 끊으면 을은 사망을 하겠으나 나는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겠지. 그랬을 때 병이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밧줄을 끊어서 을이 사망을 했을 때 병의 행위가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뭐 이에 대한 판례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이제 뭐 어쨌든 저는 실무가 출신이고 말 좀 조심스럽네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판례로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제가 이제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 문제가 딱 나오니까 뭐 간부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면책적 긴급피난. 근데 이런 표현을 저는 판례에서 본 적이 없어요. 시험 문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이에요. 이런 똑똑하고 유능한 이론적인 내용을 들이대야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판례에 따르면 긴급피난의 상당성을 따질 때 정당방위의 상당성과 달리 이 상당성 요건을 엄격히 따지죠. 우리 뭐 그게 유일한 수단이어야 되고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또 법익의 균형성. 내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침해하고자 하는 가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우월해야 돼. 우월해야 긴급피난의 상당성이 인정이 된다. 근데 여기서 병의 행위는 뭐예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침해하는 가치하고 우월합니까? 둘 다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상당성의 요건이 충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긴급 피난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 저는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쉬웠던 건 뭐냐? 모르겠어요. 출제자는 이걸 내실 때 뭐 이걸 생각하고 내신 건지 이런 고급스러운 이론적 내용을 생각하고 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의제기가 들어갔는데 답을 하는데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판례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무식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판례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표현을. 근데 뭐예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감이잖아요. 교수님의 이론에 따름이 아니라. 그래서 과거와 달리, 예년과 달리 이론적인 내용을 내기가 소극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권위의 시대. 법과대학 교수가 야 내가 그런 거면 그런 거지. 이렇게 되던 시절에는 그냥 교수님 책 뺏겨가지고 내는 것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은 이제 저같이 이제 무식한 사람들은 야 그거 정말 맞아. 옛날 얘기 아니야? 야 판례 입장은 이런데? 야 판례 입장은 이거 진짜 맞아? 라고 제가 이의 제기를 막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내년 좀 제가 이제 막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간부 쪽 수업을 할 때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 의함인데 근거가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근거라면 이게 정말 맞는 건지는 한번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내년 좀 지켜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원래 하던 법원 검찰은 주로 판례 중심이기 때문에 별로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는데 이제 경찰 쪽 들어오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 판례로 풀었습니다. 판례로 상당성을 따질 때 동같이 해서 제가 막 애들이 질문 올 때도 막 애들이 막 이런 걸 막 들이밀어요. 쌤 이거 막 면책 저거. 야 나는 그거 잘 모르겠다. 야 너 이거 판례로 이거를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풀면 잘 푸는 거 이렇게 쉽게 푸는 거는 못 푸는 거니?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그러니까 이제 B가 밧줄을 끊으려는 거는 긴급 피난이 안 되니까 위법성이 조각하지 않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 능난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옳은 거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11번 추정적 승낙은 12쪽에 있네요. 검찰직 7급에서 이것도 봐봐 1번에 그냥 뭐 추정적 승낙 현실적 승낙은 없으나 알았다라면 당신 택했을 거. 맞지. 근데 이것도 뭐가 틀려요? 요게 틀리죠. 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 행위자가 승낙해줬겠지. 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생각에는 행위자가 승낙해주겠지.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관적 사정 아니고 객관적 사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그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여기 뭐 추정적 승낙을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건물에 대해 다툼이 있는데 내 건물에 들어오는 거 승낙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번에 피고인이 민사소송 증거를 내기 위해서 회사한테 받은 입금자 부분을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 변조하는 거를 당연히 은행장이 승낙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뭐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이제 이런 문제 스타일을 좀 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봅시다. 정당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는 것은 13쪽에 있네요. 13쪽에 12번. 그래서 이제 1번에 정당 행위에 대해서 보충성이 필요한데 보충성은 합리적인 효율적인 수단이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인 걸 말하지 아예 어떠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많이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고 얼차려 시킨 거 위법합니다. 그 다음에 자 쉬운 거 4번에 공고문을 떼는 것도 손괴가 될 수 있죠. 근데 구분해야 돼. 내가 내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붙어 있는 걸 떼는 거는 손괴지만 내 의사와 무관하게 붙어 있는 걸 떼는 거는 손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떼는 게 땡큐죠. 여기 보시면 4번에
내가 소집한 적도 없는데 이 소집 공고문이 붙어 있어. 그러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떼주면 땡큐죠. 이거 제거한 거는 정당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3번이 최판입니다. 최판. 3번도 이제 최판이고 시스템 설치 운영 관련을 해가지고 근로자들 동의 없이 회사가 이 노조를 감시하려고 시스템 카메라 설치하니까 근로자들이 이 새끼들 뭔데 왜 우리 거 왜 촬영해? 해가지고 비밀번호 씌워가지고 촬영 못하게 하는 거 우리 판례 정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정당성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틀린 지문에서 옳지 않은 건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전착이니까 책임 파트 쪽 되겠네요. 책임 파트에 14쪽에 4번. 14쪽에 4번. 뭐 이 1개년 특강 때 뭐 제가 뭐 이전착에 대해서 고의설, 책임설 요걸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일단 여기 4번 질문에서 코치 갑이 흉기를 꺼내는 줄 알고 흉기를 꺼내는 줄 알고 내가 막았어. 흉기를 넣고있나. 그러니까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막았는데 알고 봤더니 흉기가 아니라 녹음기야.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어. 오상방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실의 전제 사실의 착후 위전착이 되고요. 자, 제한고의 엄격 책임만 고의범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고의설은 인식 가능성만 있어도 고의범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틀리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수험 쪽으로 놓치면 안 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흉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뭐는 인정이 된다? 과실이 인정이 되고 오인의 정당한 이유도 인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상해죄의 고의 기소범이 되거나 혹은 무죄가 되거나 일단 엄격 책임설은 고의는 무조건 인정이 되죠. 고의는 인정이 되고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책임이 조각돼서 유죄가 되거나 무죄가 되거나인데 고의적인데 틀린 지문. 이제 나머지 약설들은 고의범은 무조건 조각이 되고 여기는 과실이 있으니까 된다면 과실법. 엄격 고의설 고의 인정 안 될 것이고 엄격 책임설 책임 고의가 조각돼서 과실치상죄 과실 인정이 되니까 해서 옳은 건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14쪽에 6번. 자, 원자행위예요. 원자행위는 안 봐주죠. 안 봐주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죽이려고 대마초를 빨고 마탱이 간 상태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칼로 찌른 이 살해 행위는 심신미약이라고 할지라도 봐주지 않고 그대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겠고요. 그 다음에 갑은 살해 행위를 그만두었으나 A의 가방이 탐이 나서 가지고 나왔고 그 다른 행인 때문에 병원으로 옮겨 생명을 구하였다. 그럼 일단 살긴 살았으니까 미수에 그쳤는데 찌르긴 찔렀으니까 실행미수예요. 찌르지도 못했으면 착수미수가 됐겠죠. 실행미수는 내가 범행만 중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까지 다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가버렸죠. 다른 행인 때문에 살았죠. 이거는 중지미수 안 된다. 맞겠고요. 2번. 근데 자, 2번 보시면 내가 가방을 가져가는 절도를 했는데 심신미약 상태였어. 근데 나는 뭐예요? 애초에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할 때 내가 하려고 했던 범죄는 살인이야. 절도는 내 의도와 관계가 없는 상태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자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앞에는 맞아요. 근데 이제 원자행위에 해당하면 우리 판례가 뭐예요?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니까 임의적 감경이죠. 임의적 감경인데 감경해야 한다. 필요 감경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고요. 뭐 4번에 겁먹고 그만둔 거는 중지미수 자의성 부정을 했던 거니까 여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봅시다. 10번에 15쪽이네요. 15쪽에 10번 2차 채용 문제에서 1번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유죄이기 때문에 감경 면제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벌하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않기 때문에 틀린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건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현행범 체포하는데 일반 개인이 체포했으면 바로 사경한테 인도해 줘야 되는데 내 집에 감금하는 것도 허용되겠지라고 했을 때 이제 위법성 조각서에 허용이 한계라고 보는데 이것도 이제 금지차고한 유형으로 취급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틀린 질문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먹어 넘어가시고 막 이거 막 해서 이제 막 허용 한계에 대한 착오가 뭔지부터 공부해 시작하면 또 길어집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뭐 딱히 그 효율적이지 않고 뭐 정답 맞추는데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시는 분들도 막 이걸 알아 몰라를 내고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혼란을 주기 위해서 내는 거고 정확하게 답은 되게 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에 특히 이제 위전착에 그 위법성의 착오에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따질 때 제가 항상 강조하죠. 우리 형법에서 뭔가 기준을 제시할 때는 보통 뭐 일반인의 기준 이게 기준인데 유일하게 행위자와 행위자가 속한 집단에 따라서 달리 평가하는 게 위법성 착오의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거의 유일하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행위자 대신에 법률가나 전문가가 아닌 사회평균인을 두고 판단을 하고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되고 행위자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적절한 건 4번이겠네요. 우리 전자담배에 들어왔을 때 당장 이 전담에 대한 규제가 없을 때 최소한 이 관련 담배에 대한 에 대해 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주무관한테 물어봐서 이거 허가 받아야 됩니다 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제조하는 거는 정당한 이유로 부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옳은 건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이게 이제 15쪽에 11번으로 이제 수정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는 11번 했었는데 역시 이제 뭡니까? 그 A의 집 앞에서 신랑이 버리다 A로 혼자 생각으로 옆 집 앞을 지나가는 걸 보고 성폭행범이에요 얘기하니까 을은 갑을 구하기 위해서 넘어뜨렸다. 을은 뭐예요?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전착의 문제가 되고 오상방해가 되고요. 사실의 착오 유추적용설은 역시 과실범의 문제가 될 뿐이다. 된다면 과실범이니까 고의 나오면 틀렸고 엄격책임설은 고의범으로 처벌이 되거나 아니면 무죄가 되거나 하니까 과실범 나오면 틀렸고 법역과 대한 책임설은 구속고의 인정이 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돼서 고의에 상했지 않으니까 이게 맞겠네요. 옳은 거는 3번이 될 거고 따라서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나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뭐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책임이 조각될 거고 법역과 제한 책임설도 책임이 조각될 건데 그러면 을이 책임이 조각되더라도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은 인정이 되면 교사범은 성립 가능하죠. 우리 최소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르면 얼마든지 책임이 없더라도 정범이 이것만 있으면 교사범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틀린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이제 미술원이 6번이겠네요. 17쪽에 6번 봅시다. 옳지 않은 거에서 기억. 갑은 을이 A를 살해할 걸 예상하고 도와주기 위해 칼을 빌려줬지만 정범이 실착 안 나가버리면 방조는 안 되죠. 실착이 나가는 걸 전제로 방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 니은 저는 잘 낸 지문 같아요. 이거 이제 우리가 생각하냐면 보험 사기는 보통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막 그 전에 보험 가입하고 뭐 사고 나고 이런 거는 보험 사기가 아니란 말이야, 아직까지는. 근데 처음부터 나는 보험 사고를 내려는 계획 아래 이걸 준비했으면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이제 보험 계약 체결할 때부터 내가 이제 큰 틀에서 나는 보험 가입하고 사고 내고 청구해야지 이런 큰 계획 아래 시작을 할 때는 이때는 뭐예요? 이 보험 계약 체결할 때부터 보험 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을 하게 된다. 착수를 인정을 하니까 보험 계획을 체결할 때부터 이게 뭐예요? 실행의 착수니까 예비 지났죠. 예비 지나니 벌써 미수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에 해당한다.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디귿 강제추행 예비죄는 없죠. 유사강간의 예비죄는 있습니다만 형법상 강제추행죄 예비죄는 없고 반면에 뭘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성폭법상 강제추행죄, 성폭법상 추행죄에는 예비죄가 있습니다만 형법상 예비죄는 추행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봅시다. 우리 독극물을 모으는 예비 중이다. 예비 중인데 그만둬야지. 예비의 중지 된다? 안 되죠. 예비의 중지는 우리 판례가 부정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17쪽의 8번의 불능미수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 1번에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넣었기 때문에 일반인 틀렸고 그다음에 2번에 여러분 쉬운 거 먼저 합시다. 소송 비용 편취하려고 손배 청구하는 건 사기죄의 불능범이니까 불능 틀렸고 4번에 희로뽕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숙해서 못 만든 거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죠. 불능범이 아니라 불능미수니까 틀렸고 해서 옳은 건 2번인데 2번 질문 세련됐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농약 먹여서 죽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토해서 미수에 그쳤다. 이거 장애 미수 아니에요? 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까? 애초부터 불가능했으면 불능미수 아니야. 근데 이거 지금 토한 거 아니에요. 토한 거니까 이거 장애미수 아닙니까? 불능미수 고려해 봐야 돼요. 그럴 수도 있죠. 왜? 애초에 농약이 치사량 미달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치사량 미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충분할 수도 있고 애초부터 미달이었으면 토를 했어도 토 여부와 관계없이 불능미수인데 충분했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토를 한 것 때문에 죽었으면 장애미수가 되는데 야 원심은 이거 따져본 적 있어? 이거 따져보지 않고 바로 장애미수로 보는 거는 잘못됐어. 그러니까 불능미수도 뭐해? 따져봐. 라고 돌려보낸 판례가 있죠. 그래서 판단해봐야 된다. 맞는 좋은 문제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범부터 또 우리가 10분만 쉬었다가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